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를 놓고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는 어떤 유전 인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비행공포증입니다. 비행공포증. 비행기 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모스크바를 가는데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왕복 보름이 걸리는 그런 기괴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이도 이번에 비행기 타면 30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북경까지 또 몇 시간에 걸리는 기차를 타고 왕복을 해가지고 시진핑을 만나고 왔습니다. 김정은은 2011년에 집권을 했는데 한반도 바깥으로 비행기를 타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디서 만나느냐 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오릅니다. 지금 후보가 싱가포르, 판문점, 울란바토르, 제주도, 북경, 제네바, 스톡홀름입니다. 이 김정은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김정은은 장거리 미사일은 있는데 장거리 항공기가 없습니다. 장거리 항공기가 없어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북한은 평양을 회담 장소로 선호하겠는데 트럼프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깡패 집단의 수개를 찾아가 만난다는 게 벌써 그 깡패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되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담의 연출을 북한이 반인류 범죄자로 규정한 자에게 맡기는 꼴이 되니까요. 판문점은 트럼프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쇼를 좋아하는 트럼프는 판문점처럼 이 딱딱한 분위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립국인 스위스와 스웨덴이 이상적이긴 한데 문제는 북한 항공기가 항속 거리가 길어봤자 3,000km 정도 된답니다. 스위스 스톡홀름까지 날아가려면 그 두 배 이상 날아가야 돼요. 그럼 중간 기착지에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비행기를 빌려 타고 가야 됩니다. 참 구차하죠. 이 수령의 권위에 맞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도 그리고 미국령 괌, 하와이도 다 이 항속거리 3,000km 이상입니다. 그럼 북경에서 할 수 있느냐? 북경까지는 기차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가 중국의 개입을 원하지 않으니까 북경은 적당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러시아 지역은 어떠냐? 김정은이가 비행기를 타기 싫고 길게 가는 비행기도 없으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와 트럼프는 묘한 관계입니다. 푸틴이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했다. 이게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트럼프가 러시아를 찾겠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은 몽골의 울란바토르가 가장 적합한 장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울란바토르까지 김정은은 육로로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2시간 남짓 걸릴 겁니다. 평양에서. 그래서 이제 울란바토르.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또 남북한과 다 관계를 갖고 있고 특히 미국과 친합니다. 울란바토르가 지금 현재로는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시계를 1964년으로 돌리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당시에 전용기가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비행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닌데 전용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입니다. 1963년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처음 방문하는 데가 우리 간호사들과 광부들이 나가 있었던 서독이었습니다. 1964년 말에 서독을 방문하는데 이 서독의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보잉 707기를 타고 갔습니다. 707기를 타고 갔어요. 어떻게 탔느냐. 이 707기가 도쿄 보온사이를 날아다니는 항로가 있었어요. 도쿄 보온사이. 그 편에 말하자면 편성한 거죠. 편성하는데 1등석하고 2등석의 반을 빌렸습니다. 그거는 기자들도 타고 수행원들도 탔습니다. 이 비행기는 손님들을 군데군데 내려주는 비행기니까 노선이 어떠냐 하면 이렇습니다. 도쿄, 김포, 홍콩, 방콕, 뉴델리, 파키스탄의 카라치, 이집트의 카이로, 이탈리아의 로마, 그 다음에 수도의 프랑크푸르트, 본. 이렇게 마치 완행열차처럼 경유를 하는데 총 28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본까지 가려면은 김포에서 직항로로 한 10시간이면 됩니다. 28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이 2등석에 앉았던 수행원들은 일반 승객에서는 화장실을 그때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거울 앞에 무슨 물건이 하나 놓여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해가지고 궁금해 했다는 것인데 그게 물비누였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은 물비누를 처음 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 때문에 도쿄에서 홍콩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김포를 경유한 승객들에게 미안하다고 해가지고 샴페인을 한 잔씩 돌렸다고 합니다. 방콕 공항에 내렸을 때는 우리 참전 국가인 태국의 타놈 수상이 마중을 나와가지고 귀빈실에서 이 담소를 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파키스탄과는 국교가 없었습니다. 이 파키스탄의 카라치에 내렸는데 아무도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꼭 그 시골 무슨 역 대합실 같은 데서 무료하게 1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8시간 만에 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박정희는 상당히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어떤 비애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 이듬해 존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때는 월남 파병을 논의해야 되니까 상당히 박정희 대통령이 강한 입장에서 존슨 대통령을 방문하게 되는데 존슨 대통령이 자신의 전용기를 보내줬습니다. 이것도 보잉 707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보잉 747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1965년 5월 16일에 김포공항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출발 인사를 하면서 이런 요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다시는 빈곤과 굴욕이 없는 자립의 역량을 배양하여야겠습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소신을 밝혀둘 것은 우리가 공짜라는 무상원조에만 지나치게 기대고 살아왔던 부끄럽고 낡은 과거로부터 크게 한 걸음 나아가 떳떳하게 빌려 쓰는 장기차관 도입 등의 호혜적인 국제협력에도 큰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참 뼈있는 한마디입니다. 뭐냐? 미국 가면은 무상원조 받으러 간다. 이렇게 국민들이 기대하겠지만은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이자를 내면서 빌려 쓰는 장기차관이 좋다. 장기차관을 가지고 우리가 공짜 좋아하지 말자. 장기차관으로 쓰자. 그렇게 해야 호혜적인 국제협력, 즉 일방적으로 거지처럼 받아 쓰는 게 아니고 호혜적 상호 도움을 주는 국제협력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자립경제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죠. 피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용기가 없어서 다른 나라 항공사
1등석, 2등석 빌려서 타고 가던 그 신세에서 울분이 한이 맺힌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는 자조, 자립, 자주를 일관되게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자조정신, 스스로 일어나자. 그 다음에 자립경제, 원조 받지 말자. 그렇게 해야 자주국방이 된다. 자조, 자립, 자주.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는 대한항공이라는 세계적인 항공사를 갖게 됐습니다. 세계 10대 항공사에 들어갑니다. 대통령 전용기 근사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1994년의 대한민국 수준도 안 돼가지고 트럼프하고 만날 때 타고 갈 비행기가 없다. 비행기가 없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이 계급투쟁론으로 인간이 가진 증오심을 부추기면서 3대에 걸쳐서 장기 집권을 하다가 그렇게 됐고, 대한민국은 국민들한테 자유와 자유를 주어가지고 맹렬하게 일하도록 했던 것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북한을 저렇게 타고 갈 비행기도 없는 북한을 만든 그 김일성주의 계급투쟁론에 현혹된 사람들이 정권 핵심부에 있다는 비판, 의심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누가 진보고 누가 수구냐? 박정희가 진보냐? 김정은이가 진보냐?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감사합니다.